평생을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 경험 있으신가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관계에서 절대 말해서는 안 될 6가지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첫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셋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넷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다섯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여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의 이 6가지 원칙만 지켜도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더 평온하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중년과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말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플라톤의 통찰을 통해 진정으로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타임라인 0 인트로 320 첫 번째 마이너스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815 두 번째 마이너스 자랑하지 마라. 1343 번째 마이너스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1825 네 번째 마이너스 험담하지 마라. 2315째 마이너스 약점을 말하지 마라. 2845 여섯째 마이너스 목표를 말하지 마라. 3320 플라톤의 감동적인 메시지 해시태그 20개 플라톤, 인간관계, 말의 지혜, 침묵의 힘, 중년, 시니어, 50대, 60대, 70대, 인생조언, 삶의 지혜, 철학, 인생명언, 관계의 지혜, 소통, 지혜로운 삶, 인생 후반전, 감동 영상, 힐링 영상, 위로 썸네일 문구 5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 플라톤의 침묵 법칙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친다. 중년이 꼭 지켜야 할 것 입 다물면 복이 온다. 대본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내 이야기가 어느새 동네방네 퍼져 있고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칼이 되어 돌아온 경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2400년 전에 이미 인간관계에서 절대 말해서는 안 될 6가지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 6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존중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이 평생에 걸쳐 연구한 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중년과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지혜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공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위로가 진심일까요? 플라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정도로 소비할 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가정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아이 교육 문제까지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집안이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이미 여기저기 퍼져 있다는 것을. 그 친구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이야기를 심심풀이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나중에 그 친구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내 사생활이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내 처지를 들먹이며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플라톤의 경고대로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상대와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진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신비로운 사람을 존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보다 어딘가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사람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생활이 있습니다. 내 안 좋은 습관들, 불행한 가정사,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보면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화합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생활은 사생활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나중에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손주 자랑, 자식 자랑, 내가 젊었을 때 이룬 것들에 대한 자랑.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점점 피곤해집니다. 또 그 이야기야, 또 자랑하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고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모임에만 나가면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도 해봤어.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그가 온다는 소식에 다들 핑계를 대고 불참했습니다.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 자신은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겸손함을 길러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피해라. 자랑은 두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첫째,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를 우쭐대는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를 별것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서 존중을 잃게 됩니다.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입니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말 한마디에서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보석은 스스로 빛나지 소리치며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 이야기만큼 민감한 주제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워서 모두 독립시켰고 이제 노후 자금도 넉넉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고 있어? 은퇴 준비 잘 되어가?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 부동산도 잘 샀고 저축도 꾸준히 해서 노후는 걱정 없어. 그 순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를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은근히 한턱 내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여유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내야지. 또 어떤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는 돈 많으니까 좀 빌려줘도 되잖아. 거절하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빌려주면 갚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습니다. 돈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편했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처음에는 공감을 얻기 위해 시작한 이야기가 점점 험담으로 변해갑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마다 상사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답이 없어. 일 처리도 엉망이고 사람 대하는 것도 형편없어.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 중 한 명이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동료들도 그를 조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이야. 나도 조심해야겠어. 플라톤의 말대로였습니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솔직함이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반대로 말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교육의 실패. 그 친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그녀가 털어놓았던 약점들을 하나하나 들먹이며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거 아니야? 당신 과거를 생각하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준 무기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플라톤의 경고대로 자신의 입안에 있던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 것입니다. 질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근은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번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고 해. 요즘 운동 시작했어. 살 빼려고. 영어 공부 다시 시작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되겠어?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나이에 카페는 무슨 카페,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자금도 많이 들고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처음에는 확신에 차 있던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시작했더라면 적어도 시도는 해봤을 텐데. 플라톤의 말이 맞았습니다.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말없이 준비하고 말없이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계획보다 결과를 더 존중합니다. 플라톤이 남긴 가장 깊은 통찰. 이제 플라톤이 평생의 연구 끝에 남긴 가장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참으로 큽니다. 플라톤은 평생 지혜를 탐구한 철학자였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침묵의 가치였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진정한 이해는 말없이도 전해지고 진정한 사랑은 말없이도 느껴집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말을 해야만 합니까? 그 말이 나가면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그 말이 나를 더 존중받게 만들까요? 아니면 가벼워 보이게 만들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될 말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말. 그런 말들이 쌓여서 결국 관계를 망치고 내 명성을 떨어뜨립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6가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약점을 말하지 마라, 목표를 말하지 마라. 이 6가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침묵의 지혜입니다.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아는 것. 그것이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나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말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하지 않았어야 할 말, 나중에 후회할 말은 없었나요? 이제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이 나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 그렇게 한 번 더 걸러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훨씬 더 가치 있어질 것입니다. 적게 말하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플라톤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지각이 생겨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이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빼고 쓸데없는 자랑을 빼고 남의 험담을 빼고 그렇게 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침묵과 평온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추구했던 진정한 지혜의 경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동안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을 아는 것보다 침묵을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존중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